일단 요즘 남자분이든 여성분이든 제가 많이 상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병 감염 피해 사실에 대한 고민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달가운 내용은 아니에요. 왜냐면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고소를 결심할 정도의 이제 피해라는 것은 이제 뭐 남자로든 여자로든 수치심이 있는 상황이 이제 나는 성병의 바이러스 보균자다. 이제 이거를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수치심과 자괴심이 큽니다. 그리고 극단적으로 저 이제 남자 못 만나요, 여자 못 만나요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보듬으면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첫 시작은 이제 나의 피해 사실을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신이 들면 그 상대방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사실은 내가 보균자였는데 그동안 뭐 무증상이고 이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말을 안 하고 관계를 맺고 했었어. 미안해.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그게 아니라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, 아니면 나는 모르겠는데, 나 걸린 적 없는데,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일단은 인정하고 미안하면, 미안한 거는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데, 미안한 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그 감염 여부나 의료 기록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것, 즉 나를 이제 피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두 번째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, 그게 아니고 만약에 미안해 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럼 그 다음 절차로 손해를 보상한다던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게 라는 절차가 수반돼야 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서로 얘기로 합의가 되기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합의가 질질 끌려서 나한테 뭐 어떻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은 하지만 이행은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니까 그때는 뒤늦게서야 또 저를 찾아오세요.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두 종류, 세 종류는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의뢰인들에 해당되는 케이스예요.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뭐 검찰청으로부터 이제 형사조정 의사 있냐라고 이제 제안을 받은 이 사건은 남자분이 피해도 인정했어요. 미안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두 분이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남자분이 연락 두절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연락을 했더니 그분은 갑자기 이민 가게 됐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결국엔 고소를 진행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형사조정에 이제 임할지 말지 이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, 그랬을 때 저희 의뢰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저랑 얘기를 하시고, 아니 애초에 사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나를 연락 차단하고 회피해서 고소까지 이르게 된 거다. 형사조정에서 실제로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응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합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.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형사 합의가 되면 이제 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결과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, 그게 안 되면 이제 민사 진행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형사 고소를 가게 됐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말조차도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사적으로는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형사 고소를 당하니까 되려 얘가 나랑 관계 맺어가지고 성병에 감염됐는지 어떻게 아냐, 그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나랑 사귀기 전에 다른 남자도 있었다, 이런 식으로 또 되게 뻔뻔하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고소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로 인해서 감염된 거다라는 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명할 필요가 있거든요. 가장 흔하게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이 사람과 관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맺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뭐 얼마나 됐냐, 마지막 이
나를 감염시킨 이 사람 아닌 그 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전이었냐. 뭐 만약에 한 달 전이었는지 6개월 전이었는지 1년 전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STD 12종 성병 검사를 받아왔다거나 뭐 이런 성병에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으로 조금 대체하는 편이죠.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고도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소명했는데 그럼에도 뻔뻔하게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판사님에게 굉장히 괘씸죄로 작용합니다.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인정받았던 부분으로 뭐 한 두세 건 정도는 실형이 나온 사례도 있어요. 즉 괘씸죄가 작용했기 때문이죠. 근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판사님께서도 너 네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하고 합의해라. 너 합의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너 법정 구속된다. 라는 의미죠.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고서야 저희한테 연락 와가지고 좀 합의하고 싶은데요. 라고 주섬주섬 이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게 또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가해자가 어찌됐건 전제되는 고소가 돼가지고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해자가 실제로 성병에 걸려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그리고 몸 안에 가지고 있다는 즉 보균자였었다야 되는 부분이죠. 근데 이 부분이 의료 기록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스스로 열람을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검사와 판사님을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그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진행이 수월하죠.